네, 안녕하십니까. 달리기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그 고품격 팟캐스트 런앤톡 사회를 맡은 김창준입니다. 오늘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인데요. 지금 남북대화가 4월 27일 날 예정되어 있고 남과 북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지금 화해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저희 그 마라토너 중에서도 남북 통일 그리고 평화 분위기를 위해서 작년 9월 1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를 출발해서 지금 1년 2개월 동안 16,000km를 뛰고 있는 강명구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강명구님이 뛰고 계시는 도전을 한국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손인엽 한국교원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인엽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울트라 마라톤, 그리고 마라톤도 200km 이상 뛰시고 한국에서 운동생리 쪽에서 가장 권위자신 우리 이윤희 80호의 이윤희 대표님, 또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처음 뵙는데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우리 송인혁 교수님께 그동안 유라시아 평화 마라톤이 지금 7개월 좀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왔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네, 저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근무를 하다 4, 5년 전에 정년퇴직이 됐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지금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명구 선수와는 작년 8월 9일 우연히 한강 걷기 대회에서 만났는데요. 유라시아 16,000km 달리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자, 평양을 거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때가 2017년도 8월 9일인데요. 그럼 평양 갔다 오는 것도 얘기가 됐습니까? 그쪽하고는?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저는 그런 루트도 없고 저는 16,000km를 달려가지고 단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북한 당국에다 나는 지금 이 16,000km를 달려서 유라시아를 횡단하는데 내 고향인 서울 그리고 우리 아버지 고향인 평양을 거쳐서 가니까 단독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면은 안 열어주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래서 강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강 선수가 지난 9월 1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42.2km를 달려서 지금 반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13번째 나라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앞으로 평화 토크 행사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날 타시케트 시내를 약 4km 강명구 선수와 더불어서 거기에 있는 한인들 또 고려인들 그리고 우즈벡 젊은이들하고 한 50명 4km 한 시간도 행진을 한 다음에 환영 행사를 가지고 밤에는 평화 토크를 한 1시간 반 동안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월 이상이 걸리고 준비 과정까지 하면 정말 1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좀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42.2km 어떤 데는 50km 이상도 달리는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되게 9일 달리고 하루 쉬는 코스인데요. 인간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의 의지 그걸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 5, 6주 같이 있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터키에서 조지아 쪽까지 있었는데 항상 4시까지 달리는데 4시, 4시 반까지 달리는데 파김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또 의지로 다시 달리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이은지 박사님이 그 마라톤에 특화된 그런 약품성 식품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약품성 그러면 이거 겁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약품 아니고 그쵸? 우리도 뭐 맛이 나왔는데 우리 지금 이제 달리고 있는 이 강명구님한테 계속 지금 몸에 좋은 뭐 단백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공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윤희 박사님 풀코스 240, 50회 정도 됐죠 지금. 좀 뛰시고
울트라도 많이 뛰시고 마라톤 아마추어 지난주에 이제 이동현 원장이 나오셨지만 우리 이 박사님도 아마추어 마라톤 쪽에 정말 살아있는 역사분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 이제 운동 생리 이런 쪽으로도 전문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강명호님이 지금 220일 정도 한 8,000km 뛰고 계신데 그 몸이 괜찮을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문가가 보시기에 한번 좀 말씀 좀 또 소개 좀 부탁드리고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파워스포츠 과학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윤입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대로 그 달리기가 좋아서 한 30년째 꾸준히 달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달렸고 지금은 달리는 것 자체가 좋고 또 학문 세계에도 무궁무진하고 또 연구되지 않은 분야도 많고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하고 또 그에 맞는 그런 스포츠 영양식품도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그 설명 주신 대로 강명구 주자께서 예전에 그 횡단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서로 교류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만나서 지금까지 여러 행사 때 이제 제품 공급도 하고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주변 말씀도 들었고 본인이 왜 달리려고 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대화를 이게 자주 만나서 했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매일 달리는 것이 40km 이상 달리는 것이 건강에 어떨까? 사실 뭐 건강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가 과도한 충격, 과도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은 그 세포 활동에 긍정적이지도 않고 좋을 수는 없지만 항상 그 사람 사는 것이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학문 세계에서 노출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40km면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 에너지가 한 2000칼로리 이상 소모되는데 그 일반 생체 대사 더하기 2000칼로리를 매일 섭취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또 천천히 달린다고 그래서 뭐 에너지가 별로 많이 소모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무엇이든지 그 반복 누적 피로에 의해서 세포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는 것도 충분히 않을 거고 또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정 동안은 반응도 하고 적응을 해서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런 정점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장시간 오랜 기간 또 고강도의 이렇게 스트레스를 줬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 충격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또 뇌하수체 호르몬의 변화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이 그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그 뼈 대사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보는 그런 결과로 추측을 할 뿐이지 옆에서 이렇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추적 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게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엄두가 날 연구가 아니라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있는데 일부는 지금 보면 그 상당한 스트레스에서 신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거리를 그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그 악화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정 충격을 주면 우리 DNA에서 예상치 못한 스위치들이 열리면 뭐 나쁜 쪽이 예상되더라도 또 반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그 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가기 때문에 뭐 무엇이라고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충격이 사실 우리 몸은 고강도 충격을 해주면 다 그 DNA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DNA까지 손상이 되네요. 예. 지금 이 제품이 지금 강명보님 좀 맞춤형 그 제품일 것 같은데 이번에 동계올림픽 그 선수들한테도 많이 공급을 했더라고요, 맞춤형을. 그거랑 지금 강명보님 거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슷 대동소이한데 한번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강명구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거리를 달리고 쉬고 그러기 때문에 회복에 초점을 뒀어요. 이게 뭐냐면
그 끝나고 나서 회복이라는 것은 운동 끝나고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하고 시간과 양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제 금융주자는 뭐 일정하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드시라 라는 데 초점을 맞춘 거고 동계올림픽 때 한 거는 그 선수 개인의 어떤 영양 상태 또 대회의 어떤 경기 형태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종류를 여러 개를 해서 지구력이 필요한 세트를 맞춰가지고 이런 거니까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기 종목마다 또 개인마다 저희들이 면담을 한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또 경기력이 향상되면 유지되는 거죠. 대부분 경기력이 떨어지지 쭉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이미 정점에 있는 분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덜 떨어지게끔. 그런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충격 주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단백질, 효소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변성을 최소로 하고 손상된 근육을 빨리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자게 그런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걸 거기 맞춤으로 해가지고 주문이 가능한가요? 예, 일반인들도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이게 소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방송 보신 또 많은 또 아마추어분들이 기록 향상에 대한 또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도 그렇고 뭐 철인도 그렇고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전화번호 제가 밑에다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자, 우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앞으로 중국 쪽 이제 카자흐스탄 통해 중국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몇 가지 난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어떤 난제가 있고 제가 그 강명호 선수 뛰는 것을 한 5, 6주를 옆에서 지켜봤고 했는데 이건 누가 도움 줄 수가 있는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정말 본인의 강철 같은 초 있는 이런 의지로 달리고 있는데 이게 중국은 이 비자 받기가 6개월짜리 비자 받기가 중국을 통과하려면 5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6개월 비자 받기가 지금 무진장 어려워가지고 지금 우즈벡 대사관에서 받으려고 동문서주하고 있지만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들어가는 것부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중국 달리는데 초반기에는 3,000km 고지를 많이 달리는데요. 이건 뭐 누가 도와주는 거고 강명호 선수가 그 강철 같은 의지가 저는 봤기 때문에 해내리라고 봅니다. 단지 차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또 차량 통과도 차량으로 지금까지 에스코트를 후반부에 했는데 차량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중국은 들어가면 500만 원을 내야 되고 또 국제 운전 면허를 가지고 누구나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인데 자국인의 운전면허 쪽이 없으면 운전을 못 한다는 걸로 좀 중국 면허가 있어야 되는 그게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전자, 그 조력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그 강명호 선수를 처음부터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분은 초반 100일 동안은 누구 도움도 없이 자기가 유모차에다가 자기 생필품을 한 80kg를 싣고 밀면서 달렸습니다. 밀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달려가지고 42kg를 소화해냈는데요. 그게 한 40km마다 인가나 인가나 식당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한데 200km 이렇게 인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반드시 지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들어가려면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상태신가요? 아니면 좀 자금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는 지금 차 한 대하고 그 선수가 쓰는 비용 충당됐고 앞으로는 이제 후원자님들께서 정말로 만원의 힘을 저는 16,000km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16,000km이기 때문에 우리 후원하는 사람들이 16,000원만 후원을 해주시면은 16,000원의 힘을 보여주시면은 뭐 드리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통일을 원하는 우리 촛불의 형이 우리 시민들이 16,000원의 힘을 보여주시면은 강명호 선수가 조금 더 안전하게 평화통일을 외치면서 단동까지 가면 15,500km입니다. 39,000리인데요. 39,000km 단동에서
우리 시민들은 박수 속에 16,000원 심속에 달렸을 때 예. 북한 당국도 단독해문을 열어줘가지고 예. 오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저 지금 밑에 지금 계좌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강명호님이 이제 마라톤 그 지금 유라시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미국도 뛰시고 LA 뉴욕까지 그 아시아인 최초로 혼자서 뛰고 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 16,000km를 전체를 따라는 못하겠지만 국경만 넘어가도 사실은 이제 부담이 안 되진 않겠지만 적은 부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은희 박사님 마라토너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양 정도에서는 또 그런 같이 동반주하는 그런 행사도 좀 계획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만약에 하게 부탁드립니다.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들어오면 3,000m 고지가 이렇게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초반만 좀 힘들었습니다. 있으면 거기 그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 강명구 주자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거기서 속도도 늦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보통 우리가 2,000m 넘어가면 그 우리 대지에 있는 산소량이 약 한 21% 되는데 뭐 1,000m마다 한 2, 3%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3,000m 보면 이론상으로 한 5, 6%가 떨어지면 그만큼 운동 능력이 뚝 떨어지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 이완 수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그때 속도가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로도도 빨리 오고 또한 잠도 편하게 못 자고 식사도 잘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그 우리 몸 상태가 상당히 그 전보다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잘 헤쳐나와서 이 우리 남쪽에 있는 선수들이 또 아마추어들이 가서 함께 동반주를 하게 된다면 큰 힘이 되겠네요. 그것 자체도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많이 확산이 돼서 후원금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 분위기가 5천만 내지는 뭐 8천만의 큰 행사가 되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강 선수가 설사를 자주 해요. 네, 지금도. 네. 제가 12월 달, 1월 달 있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염려스러웠습니다. 네. 사람이 장시간 육체적 충격 주면 소화기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또 그 음식물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기타 물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무기염류의 균형이 원만하지 않으면 장내 세균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 뭐 자연히 그것이 그 유해균이 많아지고 그런 그 설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스포츠의 장트러블은 예상이 됐던 일들입니다. 그걸 극복하면은 뭐 상당히 적응력이 좋은 건데 그나마 지금까지 온 걸로 봐서는 잘 극복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울트라 대회 때도 장트러블이 많이 있나요? 있죠. 네. 그래서 그 음식물을 그 먹었을 때 토하는 경우 대부분 이제 탈수에 의해서 토하거나 아니면 그 미네랄 균형이 깨지거나 또 그 평상시에는 면역력이 충분한데 일시적으로 면역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장내 세균의 그 균총이 균형이 깨지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또 일부지만은 그 출혈도 있을 수 있는 그래요. 출혈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장출혈뿐만 아니라 뭐 오줌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는 그 안에서 뭔가가 어쨌든 충격에 의한 부정적인 현상인데 일시적이냐 아니면 계속 거리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본인의 육체 상태가 이렇게 그런 고강도를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그 강명구 주자 같은 경우는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가끔 사진 보면 약간 부어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장의 그 대사가 좀 일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해보지만 뭐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 저 남자 손님이 계신데요.
이 유라시아 마라톤을 어쩌면 처음 만든 계기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잠깐 한번 저 카메라를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에서 왔습니다. 저는 노창현이고요. 뉴욕에서 글로벌 웹진 뉴스로라는 그 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10개국 한 100여 명 필진이 같이 만드는 네. 온라인 신문인데요. 이 필진 중에는 우리 광명구 님도 당연히 같이 있습니다. 인기 필진이신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우리 지금 우리 김창준 그 진행자께서 이제 유라시아 횡단 마라톤의 어떤 계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강명구 선생님께서 미 대륙 횡단을 나홀로 마라톤을 했잖아요. 그때 특수 유모차를 끌고 진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그런 이제 도전을 해서 그것을 이제 성공을 했는데 120여일 만에 그때 꼬린 지점이 맨하탄의 그 유엔본부 앞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 강명구 선생은 그 남북 통일 평화기원 이런 걸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이제 뛰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현지 기자들이 취재를 갔죠. 근데 사실 강명구 선생님은 그 저희 그 뉴스로에 처음 떠날 때부터 그 지금도 뭐 주옥 같은 글을 쓰시지만 그 글을 계속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그걸 보고 아주 흥미롭게 이제 보고 그 진행이 될수록 사람들이 처음엔 긴가민가 하다가 점점 현실화되니까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미주 동포들이 그때 흥분을 했었는데 그날 그 취재를 가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을 제가 한 것 중에 강명구 씨가 그럼 이번에 이렇게 위대한 그 도전에 성공하셨는데 혹시 다음 도전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기자로서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하니까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생각하신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좀 체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유라시아 횡단 마라톤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이렇게 쓰긴 쓰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속으로. 어떻게 유라시아 횡단을 마라톤을 하겠습니까? 이 미국은 이 대륙이 한 나라니까. 그것도 이게 저 직선거리로 한 4,500km 정도 되거든요. 5,200km. 근데 지금 이 유라시아가 16,000km 아닙니까? 나라로서는 18나라가 되고 또 이 나라가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지만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정치도 불안하고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곳을 어떻게 간단 말인가. 저는 그래서 그냥 해보신 말씀이겠지. 그래서 기사는 나갔습니다. 다음도 저는 유라시아입니다. 기사가 안 나왔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기사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 강명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당신이 눈물 나왔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도전이 나의 목표가 돼버렸다. 당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런 그 유라시아 횡단 마라톤의 일종의 그 38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지하게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거 내가 또 그런 안 해도 될 일을 또 시키는가. 그때 뿌린 씨가 이게 큰 열매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로서도 뭐 진짜 그렇게 실천을 하셨으니까 너무 영광이고. 그런데 역시 지금 거의 절반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기까지는 한국에서 그 서포터스들이 정말 대단한 도움을 주신 것을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주에서 우리 성원하는 그 동포들의 입장에 있는데 진짜 이 강명구 선생이 미주에서 20년 이상 사신 동포기도 하거든요. 미주 동포 출신이고 지금은 이제 아주 한국으로 오셨지만 그런 동포 출신으로서 이런 위대한 여정, 아무도 걷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그 모습에 더군다나 또 이것은 세계 평화와 우리 남북 그 통일의 어떤 반석을 놓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니까 너무나 아주 기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는 한국 방송국에서 시사 프로 조만간 사회자도 섭외가 될지 않나. 원래 달리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런가요? 머리가 맑습니다. 하여튼 이 강명구 선수하고 이 노창현 기자님이
의기랄까요? 순방 그 뜨겁돼가지고 이것이 시도가 됐는데 제가 그 달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강 선수의 이번 16,000km 유라시아 횡단은 현 인류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수많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처음인 일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인류도 그렇겠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생물체에서도 낙타나 말이나 어떤 철새나 이번 무서워하는 이 고래도 한 방향으로 이게 한시고 달린 것은 뭐 많은 것이 철새들이 한 7,000km 어떤 생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동갑이라고 그런 인류 최초의 도전인데 이걸 한국 사람이 한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꼈고 금방 우리 노기자도 말씀했다시피 그분이 내는 건 세계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 통일을 그러한 자기가 16,000km 7km를 달리면서 그러한 기운이 그런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정말로 난 소중한 이런 도전이고 여정인데 우리 방송사에서 이번에 갑니다. 가가지고 아마 뉴스 시간에 보도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계기 때마다 이 평화 통일을 위한 마라톤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때도 아마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이게 16,000km 18개국이잖아요. 이거 국경을 다 자르고 가잖아요. 하나로. 이게 16,000km 달리는 길이 그냥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퍼포먼스가 될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다 보면 좀 달리기 수월한 나라도 있고 어려운 나라도 있고 어떤 스탄 나라처럼 아주 애목인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극복하는 그 과정이 다 원만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저는 이미 다른 행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겠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작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게 다른 행사는 이 캘리포니아 규모가 있어서 눈에 확 띄었는데 이게 뭐 달리기만 한 거고 어쩌면 밤에 화사사 뛸 수도 있고 그건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정보 당국에서 이게 알게 되면 썩 다가와지 않을 것도 같고 지방으로 갈수록 생각이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중앙정부의 어떤 힘 같은 것들이 지역에는 잘 안 미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나왔는데 사실은 이번 행사 하이라이트가 북한을 통과해서 오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 지금 뭐 좀 생각이 아까 이제 말씀 좀 하셨지만 어떠실지 좀 통과가 가능할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이 평양을 달리고 서울을 오겠다고 했을 때 흥미를 느꼈고 그 방법을 물어봤을 때 그냥 어떻게 무방무방입니까? 그저 저는 39,000리를 달려왔습니다. 평화통일을 생각하면서 내 고향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를 당연히 거쳐가야 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말에 반해서 이제 강명호 선수를 같이 여러 가지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반신반의가 아니라 한 10% 가능성을 봤는데 강 선수는 그때도 확신에 차 있었고 저도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캐스트께서 말씀하셨는가요? 정말 이 강명 선수의 평화 달리기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그걸 예견하는 듯한 그런 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은 그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평화통일 그런 기운을 느끼고 미리 예지하고 달렸는데 이번 평창올림픽 계기로 얼마나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김정은 선생께서 너무나 변했고 그걸 유도하는 우리 정부 또 그걸 받아들인 미국 정부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우리 강명 선수 달리서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좀 아주 인식적인 해석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동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피켓을 들고 나이 39,000리를 달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500km 내 고향 우리 아버지 고향 대동강을 거치고 또 우리 내 고향 서울을 가게 열어주세요 하면은 북쪽 당국에서 열어주라고 저도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올해 초에 작년 12월에 대선이 있고 올해 2월에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촛불 정국이 있고 정권이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북한을 통과해야 되는데 남북대가 갑자기 막 이제 생기고 화해 분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모든 게 그러니까 강명구님이 만들어 나간 게 아니고 강명구님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강명구님은 어쩌면 도구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쓰지 않고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거리, 가장 긴 시간을 혼자 지금 뛰고 계신데 뭐 여러 가지 그 언론 소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비슷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인혁 교수님 뭐 언론이나 기업 아니면 이제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좀 마무리 멘트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촛불 같은 그 시민들의 힘, 16,000의 시민, 16,000명만 모이면은 네. 그게 딱 저희들 비용이 됩니다. 약 3억. 근데 지금 한 7천 거치는 건 다 소진된 것 같고. 근데 지금 강민구 선수가 지금 달리는 뒤에 터키 중반부터 차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운전자 1명 차가 필요한데 그 차가 후원금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한 10년 된 차를 그것도 외국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지 불가리아에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한국이 자동차 강국인지를 다 알더구만요. 터키에서도. 이게 독일 차네요. 그래요. 저희들 먼저 왜 한국 차도 좋지만은 지금 세계화 시대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달리지만은 물어보는 사람도 이상한 것 같고 저희도 대답하기가 웃으면서 했지만 좀 궁색하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우리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지원해 준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아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또 기업 차원에서도 큰 홍보가 들어갑니다. 차 한 대가 좋은 차 한 대가 한 5천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 차 말고 좀 중고라도 좀. 그래서 하면은 그 홍보 효과는 몇 개월 동안에 그 기업에서 몇십 배 때려 보는데 우리 기업들이 강민수가 뛰는지도 잘 모르고 지원해주면 저희들 즐거운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더 안전하게 그렇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16,000년의 힘을 보여주신다면은 정말로 단독의 문이 정말 더 열는데 도움이 될 거고 우리 지원해주신 분도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하시는 분도 좀 몇 분, 제가 듣기로 한 4-50명 정도. 그 정도는 정기적으로 10,000원씩 근데 이 10개월 동안 16,000원만 하면은 3억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이 후원이 아니도 기업 차를 저희 한국 차를 사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생각이 드네요. 그 독일 차를 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독일이 먼저 통일됐지 않습니까? 독일의 통일 기운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타고 그 다음에 한국 차로 해가지고 한국이 통일된다 뭐 이런 좋은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도 근데 11년 전 차다 보니까 중간에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독일 통일이 오래됐으니까 또 오래된 차를 또 그리고 또 그 차를 가지고 지금 넘어갈 수 없으나 중국이 너무나 벽이 높아서 그래서 어떻게 그걸 처분을 하고 새로 지금 중국에 들어갈 때 새 차나 한 차를 구입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 시민들의 힘도 필요하고 우리 자동차 3사의 도움도 있다면 정말로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이제 계좌들 좀 나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모르겠지만요. 우리 강명구 선생이 북한까지만 온다면 북한에서는 분명히 북한산 자동차를 내줄 겁니다. 일단은 북한에서는 이 남북 평화 통일이라는 말만 나와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명구 선생이 이렇게 달려온 것 자체가 아마 너무나 그 강명구 선생 스스로 확신을 하듯이 북한에서는 분명히 문을 열 것이고요. 자동차도 아마 북한은 그 자체 생산한 이제 외국 기술이 많이 들어왔겠지만 그런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들도 보는 그런 꿈 같은 그런 장면도 연출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은 처음처럼 어쩌면 이제 유모차를 끌고 마무리를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넘어오기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큰 성공이고 혼자만 들어가도 제가 보기에 100%가 아니라 1000%, 1000% 성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은희 박사님도 좀 마무리 멘트 좀 바라시는 것들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달리기 역사는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원초적인 본능을
그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 자체가 가장 그 우리 몸속에 있을 때부터의 몸짓이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마라톤 역사도 2510년 정도 됐는데 그때의 그 승전보 모든 알려주는 것들을 이 마라톤 선수들 예전에 우리가 또 이제 파발마 같은 형식으로 5대양 6대주에 분명히 그런 기능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끝은 항상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명구 형도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그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주자가 될 거고 마지막 주자라는 것은 통일이 된다는 전제 조건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이 이제 시초화된다면 옛날 그 서울 평양 그 축구 대회 하듯이 경평 축구 하듯이 서울 평양 달리기도 가능하고 사실 서울 평양은 거의 2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면 30시간 내면 달려갈 수 있는 짧은 거리거든요. 이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짧은 거리입니다. 그 길다고 생각하지만 분들은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한 30시간, 35시간이면 달려가겠다. 이게 그 서울서 평양이 그렇게 멀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룻밤만 자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평화 그 통일이 되기 전이든 후든 우리들이 항상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1500km 이것도 한 20일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달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평화와 통일을 나타내는 그 몸짓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마음속에 그런 것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그 강명구 주자 명구 형이 몸소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초석이 돼서 미랄이 돼서 우리나라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 평양 공연할 때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에 공연은 가을이 왔다. 가을 거지를 하자 이런 의미로 했는데 공교롭게 또 강명호님이 도착하는 게 가을로 정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마라톤이 사실은 세계 평화 그리고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뛰는 거지만 이 도전을 위해 가지고 도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건 틀릴 것 같아요. 평화 통일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남은 100세 시대니까 남은 40년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한테도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용기가 되고 젊은 친구들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용기가 될 수 있고 또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감과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달리기가 아닐까. 그리고 70년 동안 저도 이제 실향민 저희 아버님도 어머니 그러신데 통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는 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 통과하고 휴전선 넘어가지고 광화문 오고 그랬을 때 같이 달리고 또 그때 몇 사람이 아니고 온 국민이 같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벅찬 감동을 우리가 또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추가로 다 한다면 그 대부분 그 마라톤 중계나 기타 사람들은 이것이 극도의 그 힘든 스포츠고 뭐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런 말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그 경쟁적인 단어보다는 그 본인의 건강 또 본인의 건강 자체가 혼자만의 건강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족, 그 친지, 동료들의 공동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정 규모를 보더라도 가장의 건강 아니면 엄마의 건강 등등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달리면 우리가 현재 그 사망 통계에서 보면 맨 위에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장혈관계고 세 번째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그러면 암은 어떻게 사전 통제라든지 어렵지만 심장혈관계 건강은 달리기 하면 웬만한 것은 다 극복이 가능하고 무슨 약보다도 건강 달리기가 가장 심혈관계 질환을 막거나 또 진행하는 것을 늦추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어진 원래의 수명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레저 또 그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긴 거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달리면 머리도 맑아지고 또 이미 달리기는 그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이 여러 논문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 또 노화를 막는 가장 그 최소 단위는 신경 단위인 뉴런도 나이 먹어도 다시 생긴다는 것도 많이 그 관찰도 되고 논문에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건강 달리기 뭐 1km를 달리든 2km를 달리든 꾸준히 하면 가장 좋은 그 본인의 선물이고 또 국가 건강 또 우리가 보는 그 건강 보험료도 낮출 수도 있고 또 나이 먹어서 가는 병원에 가는 횟수 비용도 현저히 낮출 수가 있어서 그 요새 얘기하는 가성비에 가장 좋은 그 레저 겸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천만이 달리면 우리나라 건강은 자연스럽게 그 유지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운동 안 하시고 그냥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달리기만이 아니고 자전거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6,000km 뛰는데 뭐 한 16km 정도 못 뛰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준비하는 복장 기타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장소가 이렇게 필요가 없고 문 밖에만 나가면은 어디나 달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달리기 자체가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능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천만 하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다이어트 뭐 살 빼자 이런 거 안 해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해소가 되거든요. 우선은 요새 그 사회생활이 뭐 매일 힐링이다 뭐다 하는데 그 힐링 안 해도 달리기 하면 자연적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은 그 고통을 줄여주는 그 뇌하수체 호르몬 엔돌핀도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고 모든 게 맑아지는 거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게 명구 형이 이렇게 달리는 것을 보고 처음 느끼시는 분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건강을 위해서 뭐 100m든 200m든 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긴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다리로 내 몸을 띄워서 앞으로 내보낸다는 생각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걷기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강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달리기는 10km 고등학교 다닐 때 하고는 아는 것 같아요. 한번 달리기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늘부터. 근데 우리 강명호 선수 정말로 16,000km 3마리를 달려가지고 지금 반대를 했는데요. 예, 단동문을 열고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 자기 아버지 고향 대동강을 거쳐서 판문점 넘어서 서울 오는 날을 이 선진로 도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박수를 쳐주고 그럴 때 북한의 단동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도록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가을이 왔다. 강연부도 왔다. 토요일도 왔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바쁘신데 우리 저 경원대학교 송인혁 교수님 그리고 또 파시코 우리 이윤희 박사님 또 멀리 깜짝 손님입니다. 네. 유라시아를 이렇게 만드는 우리 씨를 뿌리 예, 우리 노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저 두 분 달리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 판문점 넘어와서 광화문까지는 아마 달리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때 5km도 10km도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몸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 가을 전에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명호님 10,000km 정도 하고 하면은 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